윤석열 정부가 직무 성과급제를 하려 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뭔 말이야? 네, 윤석열 정부가 꾸린 전문가 집단인 미래의 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에 대한 방향을 찾겠다면서 공고문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나쁜 방향으로 제시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중 직무 성과급제에 대해 알아보러 가는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 지금은 호봉제라고 몇 년 일하면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높거나 어려운 일하면 임금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어려운 기준도 회사에서 지들 입맛대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 말 잘 들어라 그런 사람만 이득을 보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임금은 다 달라지고 회사 눈치 봐야 임금이 오르는데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노동조합의 힘이 빠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를 내야겠죠.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김설중입니다. 의료연대 본부장 맡고 있는 박경득입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 위원장 최명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부장 이재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지부장 이승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부장 맡고 있는 김정석입니다. 직무성과급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임금 차등폭은 얼마인가? 직무성과급제 받아도 크게 격차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교섭이나 아니면 뭐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 다른 기관은 직무성과급제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직무급하고 성과급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 지침에 직무와 성과급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의 지침을 보면은 명확하게 직무 성과급제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무를 구분하지만 나중에는 사실 계량할 수 없는 성과를 측정해서 직무급과 연동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공공기관이 실제로 존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무성과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별반 차이가 없으면 굳이 직무성과급제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있어도 직무급을 도입한 이후에 고도화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기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직무급 도입이 어려운 거지 직무급 도입하면 고도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협에 명문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명문화 하더라도 그것은 사측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국룰 2만 원이라고 뭐 도입해도 되죠. 2만 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작은 차이로도 반드시 도입을 시켜서 결국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당장 1, 2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는 결국은 기재부의 노림수에 정확히 저희가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급의 고도화라는 거는 조합원들 임금에서 직무급의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차등폭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게 고도화예요. 이렇게 직무급 고도화를 계속 하다 보면 임금 인상 재원으로는 도저히 그 차등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그러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수당이나 기본급 인상 재원을 직무급 인상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호봉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어렵고 동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마다 호봉은 올라가죠. 그리고 또 임금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직무 성과급제가 도입이 된다면 기본급이 어느 순간 동결되고 직무급만 늘어나는데 내가 S등급의 직무에 가지 못하고 D등급 직무에만 계속 머문다거나 하면 나의 생애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도화를 좀 저희가 문제시하고 직무급을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걸 어떤 직무가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는지 그걸 누가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병원에 있는 80여 개 이상의 직종이 다 협업해서 한 명의 환자를 살리고 완쾌시켜서 퇴원시키는 건데 그 경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저희 건강보험의 거의 90%에 가깝게 대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 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도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적 성격을 전혀 무시하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공공기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직무급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활동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단순 날림으로밖에, 벼락치기로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고, 그 결과는 불완전한 직무 분석 혹은 불완전한 직무 등급의 구분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정하게 평가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평가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은 아닌 거죠. 한 개의 열차를 움직이려면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열차를 검수하는 검수가 필요할 것이고, 승객을 안내하는 승무원이 또 필요할 것이고, 선로 유지 보수하는 시설, 전기 직원들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게 유기적으로 서로 책임감 있게 돌아가는 게 철도 시스템인데, 만에 하나 이제 사측이 기관사가 일을 많이 해, 기관사 임금을 더 줘, 그러면 다른 데 불만이 많겠죠. 다른 직종에서는. 그럼 불만이 많으면 서로 신뢰가 깨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직 간에 이런 위화감 조성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일할 때도 그게 서로 간에 불만이 표출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한 직무 평가를 해도 이 직무급이라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일 혹은 모두가 좀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일, 기피하는 직무라는 거는 존재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힘든 일이나 과중한 업무량은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 방식을 개선해서 줄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걸 이제 더 힘들게 두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돈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돈 더 줍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로 기피부서 가서 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직무성과급을 도입 안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장 사측이나 정권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직무성과급제는 인건비라는 하나 항목에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체의 경평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영평가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저희랑 같이 평가받는 기관들이 다 같이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특별히 더 평가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직무성과급을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노사 교섭에 의해서 소위 가이드라인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건 이제 경영평가가 되는데, 직무성과급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무보수체계 노력 전환 성과 항목이 항상 D를 받거나 제하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안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손해는 없다. 그러면 도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올리면 좋죠. 좋은데 그게 우리의 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의 이 임금 차별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도입됐는데 우리만 남아서 어떡할 거냐. 이거는 사람이면 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배가 기우는데 빨리 내려야 나라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에 빨리 먼저 도입하자 한 데들은 아직도 성과연봉제 하고 있어요. 그때 파업으로 성과연봉제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해도 못 되돌려요. 이미 도입한 데들은. 직무성과급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도입해서 경평점수 1점이라도 더 따자 하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이 상태로라도 멈추면 돼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밀리지 말자라고 남은 노동조합들이 지킨다면 진짜로 막아낼 수 있죠. 왜 못 막겠습니까? 사실 도입한 기관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본인들의 공공성,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도입을 하신 건가? 아마 아니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안 하면 이건 못 준다, 이런 협박성,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측의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나마 좀 다행히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도입하지 않으면 그 직무성과급 도입에 해당하는 경평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한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직무급 도입했나요? 공무원들도 직무급 도입했나요? 그게 정말 필요했으면 왜 공무원들은 안 했을까? 왜 공공기관한테만 그걸 요구하죠? 직무급이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하면은 기재부가 먼저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2016년도 성과연봉제 도입할 때는 기존 임금 다 주고 성과 가급이라고 해서 더해준다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돈을 얹어주면서까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저쪽에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결국 노동자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직무성과급제가 활용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측에 잘 보이고 사측에 하고자 하는 것을 복무하는 것이 결국 성과이고, 좋은 직무에 인사 발령받는 것이 내 임금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체계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평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임금으로 통제하겠다는 아주 나쁜 임금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이나 또는 자본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승진 체계, 바로 이와 연결되면 사람은 관리하기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인력 효율화의 가장 정점은 분열이다. 그래서 그 분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무성과급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성과가 나는 조직이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일들을 같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개별적인 자기 일만 하는 조직으로 바뀔까봐 그게 제일 두렵고요. 그런 협업 문화가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공기업은 그 파트로 다 민영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서비스의 편차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편차로 인해서 질이 나쁜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제공이 될 것이고,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 공공기관이 국민하고 더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직무성과급 제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왜 민주노조에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노조라면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먼저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고민사항이 있으면은 그 사항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답안을 찾아볼까 만들어 보고 그거를 회사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한테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노조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99%가 하고 단 1개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의 공공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성과급에 대한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라는 명목으로 연 공급, 즉 근속기간이 더 긴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따라 다른 임금을 주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해도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청년 고용의 활성화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경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업무가 더 비중 있는지, 어떤 것이 더 노동 강도가 강한지 판단은 회사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직무급,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시설하고 운영하고 이제 또 미화직하고 또 이제 일반직이 있는데 그 다 차이가 나긴 나죠. 관리자들 위주로 임금을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관리자들 눈밖에 나면 이렇게 승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놨는데도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이 갑자기 승진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올 초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호봉제가 됐으면 하고요.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성과의 판단은 경영자가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과 노동조합의 통제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노동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 이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이 될 거고,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게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성과급제가 청년 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효율화를 높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전에 정부도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새로운 청년 세대의 고용을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이미 판명 났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이미 실패한 직무성과급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윤석열 정부. 임금체계 개혁에 맞선 투쟁이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노사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말을 앞세운 노사협의회 강화와 법치주의라는 가면을 쓴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가 그것입니다. 1980년 군사독재 정권의 노동조합 통제 수단으로 입법화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을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세워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행정관청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조합도 모르게 단체협약 시정 의결을 하고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등하게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무력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수단 중 하나는 노사협의회 개혁입니다. 현행 근로자 참여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협의회 강화는 곧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 위촉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시간, 임금제 등을 부문별로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쟁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아니라 쟁의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선호하게 되고, 노사협의회를 강화하자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천국, 노동지옥입니다.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없애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가짜 공정, 한쪽 편만 들어주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창립 37주년